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신규 주문, 그 신규 주문을 이용을 해서 그걸 확장된 버전, 미체결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신규 주문에 대한 정정 그리고 취소를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TR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한다고 해서 그 주문이 항상 바로바로 체결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주문한 체결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체결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체결 조회를 통해서 나오는 주문 번호를 통해서 주문을 정정하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미체결 조회 그리고 주문 정정 및 취소를 위한 인터페이스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미체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고 해당되는 테이블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이게 주문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정정과 취소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버튼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문 종류라고 하는 콤보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신규 정정 취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체결 버튼을 구현하기 전에 로그인 확인하고 더블 클릭해서 소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cmd not yet 클릭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시저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코딩을 그 파일을 통해 카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코딩을 해놓고 그걸 주석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요 해당 부분을 지운 다음에 컨트롤 F로 찾아가면은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를 보시면은 여기서 private cmd not yet click이라고 하는 펑션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주석으로 막혀있는데 이거를 unblock, 주석 블럭 해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해제가 돼요. 자, 이 툴바가 나는 안 보인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에 도구 모음에 편집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플로팅 된 그 툴바 메뉴가 뜨게 되고요. 그걸 여기다가 갖다 도킹 시키시면은 여기 갖다 붙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주석 블럭 설정이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누르면 주석이 되고 이걸 누르면 on 커멘트가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not yet 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체결 테이블을 먼저 클리어 컨텐츠로 내용을 지우고 CSPAQ13700이라고 하는 거를 리퀘스트를 해서 콜을 하네요. 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XA 쿼리에 대한 선언 부분을 먼저 언커멘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고요. 자, 이번에 CSPAQ13700 리퀘스트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블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XA 쿼리 13700이라는 거를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브센터로 가보겠습니다. 13700이라는 거는 결국 현물 계좌 주문 체결 내역 조회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체결 조회가 되느냐, 여기에 그 입력하는 그 필드에 보면은 여기 체결 여부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 체결 여부라는 필드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미체결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미체결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제가 여태까지 이 TR 속성을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 TR 속성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TR 속성을 보시면은 여기에 필드 속성에 3번 미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필드를 execyn이라고 하는 이 필드를 3이라고 세팅해서 주게 되면 미체결만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웃블럭 쪽을 보면은 주문번호가 있네요, 그죠? 여기 블럭 3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주문번호가 있고요, 종목번호가 있고요, 매매 구분,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그 다음에 정정 취소 가능 수량, 요게 이제 미체결 수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체결 수량, 그죠?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주문 가격 등등에 대한 필드를 읽어와서 아까 보신 미체결 테이블에
각 셀 항목에 맞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코드로 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보면 레코드 카운트 세팅해주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그 다음 위치 계열이죠, 그죠? 위치 계열 3으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세팅을 해놓고 리퀘스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리시브 데이터로 리스판스가 오게 되겠죠. 이것도 자 리시브 데이터로 오게 되겠죠. 이것도 언블락을 해주면 자 리시브 데이터에서 받았을 때 이번에는 아웃블럭 3에 대한 겟 블럭 카운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미체결의 건수가 몇 건수인지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이 아웃블럭 3라고 하는 게 어커로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어커, 즉 배열 타입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보시면 이 배열 타입으로 이게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개수만큼을 루프를 돌면서 해당 필드에다가 해당 그 베리언트 타입 변수에다가 2차원 배열이네요, 그죠? 2차원 배열 변수에다 세팅을 해주고 그거를 해당 테이블을 한꺼번에 업데이트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체결 테이블이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3행으로 해놨단 말이죠. 3행으로 해놨으니까 3행보다 작으면 그걸 선택하고 3행보다 크면 3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리시브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석 블록을 해제하고요. 요 부분은 리시브 메시지는 아닌데 리시브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언블락 처리가 되어 있는데 리시브 메시지는 따로 살펴보지 않도록 하고요.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이 워크시트의 셀 셀렉션 체인지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잡아서 요런 식으로 액티브 셀이 유저 선택에 의해서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그러한 서브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호출하게 됐을 때 넘어오는 요 타겟이 레인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타겟이 하나 이상의 비어있지 않은 셀이 선택이 되었을 경우만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선택된 셀이 해당 레인지와 겹칠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즉 선택된 셀이 H9부터 H14까지의 레인지 안에 들 경우, 이건 뭐예요? 교집합이 nothing이 아닌 경우니까 결국 겹칠 경우가 되는 거예요. H9에서 H14, H9에서 H14네요, 그죠? H9에서 H14. 요러한 선택이, 요 안에서의 이 셀의 선택이 요 안에서 겹칠 경우, 그때는 그 타겟의 내용을 셀 20번의 J에다가 갖다 써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셀 20의 J.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결국 요 안에서 하나를 딱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어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디자인 모드를 잠깐 언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자,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예, 이렇게 주문가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럼 요 밑에 부분은 뭐냐? F28에서 F30까지의 레인지가 또 겹치게 되면 해당되는 셀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또 특이하게 콤보박스의 리스트도, 콤보박스의 선택도 같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find 콤보박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펑션을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얘는 딴 게 아니라 스트링을 가지고 여기서 리턴되고 있는 요 스트링을 가지고 해당 콤보박스를 찾은 다음에 그 해당되는 인덱스를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리턴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문 조건, 그 다음에 주문 자체,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도 같이 한꺼번에 세팅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클릭했을 경우에 요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아까 요 부분,
28부터 F의 28부터 30 주문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요 종목 코드와 주문 조건서부터 시작해서 미체결 수량까지가 요 부분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해당 셀에 업데이트가 돼서 주문 수량과 그 다음에 이 주문의 종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도록 간편화시키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주문 정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주문 정정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이 버튼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해 놓았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없애주고 그리고 F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부분도 언커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는 종목 코드를 읽어서 아까 추가한 콤보 박스의 선택에 따라서 신규에 대한 리퀘스트 CSPAT00600 그 다음에 CSPAT00700 주문 정정 그 다음에 주문 취소인 00800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가셔서 차례대로 언커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자, 먼저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요거를 풀어보면 얘는 주문 정정에 대한 리퀘스트가 되겠네요. 그죠? 주문 정정에 대한 리퀘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문 조건에 대한 컨버전을 이용을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문 정정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과 마찬가지로 시장가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그 주문 가격을 제대로 세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종목 코드, 주문 수량, 그리고 주문 조건, 그 다음에 원주문 넘버, 이런 것까지 같이 세팅을 해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시브 데이터와 리시브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리시브 데이터에서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주문 넘버, 그죠? 주문을 했으니까 주문 넘버가 발생을 하겠죠. 이 주문 넘버를 받아다가 이 20번의 L에 20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저 주문 번호는 이제 나중에 미체결을 조회할 때 그때 확인하는 번호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문 체결 테이블을 역시 클리어 해준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자, CSPAT800에 대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얘는 주문에 대한 취소예요. 역시 생성을 해주고, 얘는 좀 간단하게 되겠죠. 그죠? 원주문 넘버, 취소할 수량, 종목 코드, 이런 것들을 해서 리퀘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얘도 리시브 데이터, 그리고 리시브 메시지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는 거니까 주문 체결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지 그냥 주문 번호만 업데이트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한 코드들은 전부 언커멘트를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언커멘트 되어 있는 코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XA 리얼 H1 리시브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실시간 업데이트 TR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못 봤던 그런 코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셀 9번과 그 다음에 레인지 G9에서 I14까지가 즉 호가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에 on error go to error underbar 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go to 태그가 잡혀 있고, 여기에 셀 실시간 업데이트 도중에 마우스 클릭과 같은 유저 이벤트와 충돌 에러가 발생할 경우 가볍게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디펜스 코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실시간 업데이트, 즉 실시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요 셀이라고 하는 것과 셀즈라고 하는 펑션과 레인지라고 하는 펑션은 액티브 셀을 계속해서
백그라운드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액티브 셀이 순간적으로 요 테이블 전체로, 요 테이블 전체와 요 호가 셀로 잠깐 바뀌어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도중에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요렇게 유저 이벤트에 의한 액티브 셀 체인지가 충돌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충돌이 나서 에러가 발생될 경우에는 가볍게 무시하고 그때는 그냥 빠져나가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빠져나가라,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요 리시브 리얼 데이터 펑션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모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장중 거래 가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적으로 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먼저 현재가부터 눌러보겠습니다. 현재가 누르면 현재 뭐 이렇게 오늘 최종 호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렇게 누르면, 그죠? 이렇게 주문가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 만약에 제가 미체결을 주문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송 오류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예수금을 또 안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미체결을 조회해보면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왜냐면 제가 지금 신규로 주문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문을 한번 신규로 해볼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온라인 중에만 가능합니다. 정정을 해놓고 주문 정정을 하게 될 경우 주문 번호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온라인 중에만 가능합니다 해놓고 주문 번호는 0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겠는 거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업데이트는 시간을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아 이동해라, 짠! 지금은 주문이 가능한 아침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미체결 조회 그리고 주문 정정, 취소 등을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재가는 11,985원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매수 주문을 좀 9,000원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절대로 체결될 수가 없는 가격이죠. 이렇게 하고 주문을 누르면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주문 번호가 나오죠. 확인해 볼게요. 네. 해당 주문 번호에 대한 미체결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매도로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좀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면 매도 주문이 완료가 되고 주문 번호가 생성됐고요. 이렇게 하면 1803, 1802라고 하는 신규 주문 2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1802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로 바뀌게 되고 1803을 선택해도 해당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를 주문가를 14,000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미체결을 조회하시면 14,000원으로 바뀌어 있죠. 자, 정정까지 보여드렸고 취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02서부터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소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미체결 없어졌고 다시 1804를 누르고 취소 누르고 미체결 하면 완료가 되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목 검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